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경영관리본부장 이병민입니다.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은 주로 하는 역할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사업은 현재 복지회관, 그 다음에 이곡동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입주기업을 위한 지역사업으로는 저희들 공공폐수종말 처리장이라 해서 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부지 내에 있는 비점 오염 저감 시설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화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1990년대에 우리 공단에 대한 업종이 주로 포목이라든지 섬유, 봉제 공장이 위주였는데 90년도 이후로부터는 섬유 산업에서 염색 업종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공단에 유입되는 폐수가 거의 한 7만 톤 정도 운영을 하다가 시대 상황이 바뀌면서 2000년도에는 기계 업종,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2010년대 이후로는 3차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우리가 공단에 메카트로닉스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전자, 그 다음에 생물산업 이런 게 이제 주로 공단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지금 2010년대 이후로는 이제 신산업이라는 그 로봇 산업, 모빌리티, 그 다음에 물산업, 그럼 하이테크 섬유라 해가지고 이제 섬유도 이제 신소재 섬유 산업종이 주로 입주를 해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공단에서 지금 2000년 이전에 유입되던 폐수 유량이 한 7만 톤 정도 유입이 되다가 공단에 들어오는 산업이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유입되는 폐수도 지금 코로나 전국을 지나고 나서는 거의 하루에 들어오는 게 한 2만 6천 톤, 7천 톤 이렇게 줄었습니다. 성서공단이라 하면은 대구 달서구의 10개 동과 달성군의 세천면에 한 이렇게 달서구와 세천면 11개 동이 위치를 해가 있고 주변 교통 여건으로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강주대구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시내교통으로는 지하철 1, 2호선을 옆에 이제 끼고 이렇게 있는 도시명 산업단지입니다. 150만 평 정도 되고요. 근로자는 한 4만 7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에서는 한 3,400개 업소가 입주를 해가 있고요. 저희들 지금 총 매출이 한 18조 원 정도 됩니다. 분기별 매출이 한 4조 7천억 정도 되고요. 대구 GRDP라 하죠. 그 지역 내 총생산이 한 45%에서 50% 차지하는 일반 산업단지 중에서는 가장 큰 산업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방 산업단지 치고는 최대 산업단지. 저는 환경 관련해가지고 92년도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26년간은 그 공공폐수 처리 시설 관리하는 관리 업무를 주로 했었고요. 90년도 후반야쯤 됐는데 패널 사건하고 불소 유출 사건이 있으면 구미 공단에서 그런 사건이 있으면 사실 이게 낙동강을 치수원으로 사용하는 데가 우리 여기 대구와 부산 시민 그리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강물을 치수원으로 사용하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드물고 다 호소나 댐물을 이용해야 치수원으로 사용하지 이 강물을 치수원으로 사용하는 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 드문 과정에 직접 먹는 물에 대한 오염 사고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공공폐수 처리 시설도 낙동강으로 유입하는 직전에 물이기 때문에 지방청이라든지 환경부에서 관리 감독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은 첫 번째 방문하는 기관이 우리 공공폐수처리 시설일 정도로 그 정도는 집중적인 관심과 관리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관리하는데도 힘들고 이제 외부 기관에 보는 눈도 힘들고, 저희들이 이게 지금 한 27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직에서 아직 수질 오염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일어나는 오염 사고는 없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마인드도 좋았지만은 저희들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 시설물을 최정상의 시설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무 인원이 한 45명 정도 됩니다. 여기 일반 산업단지 관리하는 공단에는 보통 한 5, 6명이 관리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시설물도 많이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인원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예산도 좀 많고, 그런 편입니다. 시설물인 체육공원, 공공폐수처리시설, 그 다음 복지회관, 그런 거를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시설물 관리하는 쪽에 인원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하는 국책사업, 국책지원사업에 근무하는 인원들도 좀 많고요. 국책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스마트 산단이라 해가지고 통합관제센터라는 걸 지금 금년도에 이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그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은 수성 알파시티에 있는 대구시의 관제센터와 연결해가지고 저희들 성서공단만을 위한 편의시설을 관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 3가지 분류로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생활안전, 그 다음에 교통편의, 그 다음에 환경보건, 이렇게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 같은 경우에는 CCTV, 지능형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상행동이라든지 이런 거 감시하는 거 있고요. 예, 방범. 그 다음에 스마트 가로등, 그 다음에 지금 교통 편의 같은 경우는 스마트 버스 실트하고 버스 알림이, 우리 공단에서 아침에 운영하는 버스, 그 다음에 퇴근 시간에 운영하는 버스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에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버스의 위치, 운행 시간, 그거를 알려주는 앱을 개발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지금 2개 구간으로 4개 노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공단 안에만 순환하는 버스에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건 공단 순수 근로자를 위해서 아침에 출근 시간에만 운행하고 저녁에 퇴근 시간에만 운행하는 그런 버스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버스입니다. 그리고 보건 환경 같은 경우에는 대기 유해 물질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 폐기물 감시하는 CCTV. 그거는 지금 수성 알파시티에도 관제를 하고 있지만은 달수구청의 기후환경과에도 별도의 관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서 이중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현장 감시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국비 사업을 해가지고 대부분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로봇 실증화 사업인데, 한국로봇진흥원하고 저희들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생산 현장에 로봇이 필요한 기업에 국비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신청 내용을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고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에너지 작업자족 사업입니다. 에너지 작업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성서 산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발전소 시설이나 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에너지 작업자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연료전지 발전 사업하고, 그 다음에 BIPV 해가지고 건물 외벽에 패널을 붙이는 사업은 국비로서 70%까지 비용 분담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현재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보급형 태양광 설치 사업의 한 부분 중에서 자체 전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매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력 생산하면 자체 전력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은 저가기 때문에 오히려 매전을 하는 게 효율이 훨씬 좋거든요. 비용 측면에서. 그래서 대부분 매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지붕 임대형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매전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지붕 임대형 사업을 주로 이제 건장을 하다 보니까는 사업주 측에서는 그 지붕 임대형은 20년 동안 지붕을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식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 매전하는 사업에 사업주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직접 자기가 그 사업자를 내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매전을 하는 사업 쪽으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 소비 전력으로는 그 전력 저장 장치 ESS라고 합니다. 그 전력 저장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 거를 저장을 했다가 전력이 최대로 사용될 그 전력 피크치를 합니다. 그 사용될 적에 그 저장해놓은 전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피크치를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전력을 사용하시는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매칭을 좀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공단 설립 목적 자체에 보시면 목적의 취지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그 다음에 입주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회원사로 다 끌어들일 수는 없지만은 저희들 총 연간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면서 회원사에 저희들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홍보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연간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그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각 기업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사업이라든지 저희들 공단에서 이제 근로자 복지 정전을 위해서 하는 복지 정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다 안내를 하는데, 근로자 복지 정지 사업도 지금 저희들 해마다 늘리는 게 이제 원데이 클래스라면서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경제의 마인드를 좀 늘릴 수 있는 경제 교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한글 교육교실, 이런 것 좀 저희들이 근로자 복지 정진을 위해서 하고, 폐업 리모델링 공장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했었는데 이제 노후된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인데 저희 공단에서는 리모델링을 하지는 않고 새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신축해가지고 2층짜리 건물인데 근로자 지원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그 다음에 비즈니스룸 이런 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입주 기업이 한 12개 동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별로 주로 창업을 위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창업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입주를 시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지금 E9 비자를 가지고 취업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서비스는 한국어 교실, 그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실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기능이 좀 습득이 되고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행정사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E7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를 업체 측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거를 제가 한 30년 근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전공이 환경인데 이 환경에 대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산단이 어떻게 변화한다는 걸 대충은 이게 짐작이 가거든요. 1990년도에 우리가 이제 섬유 염색이라든지 물로 배를 짜는 재직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2000년대 오면서 기계, 그 다음에 2010년대 오면서 메카트로닉스나 전기전자 이렇게 업종이 이제 변화를 했습니다. 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공해 배출되는 폐수라는 게 한 7만 톤 이렇게 생산이 되다가 하루에 그게 2020년도 지나면서 지금 코로나 시절 지나고 이게 이제 업종이 변화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쭉 연대별로 이야기했는데 업종이 변화되니까 하루에 지금 한 27,000톤 요렇게 이제 공해되는 폐수가 배출이 되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저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1990년도에 지금 우리가 이게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은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대구는 그 성서 산단 자체가 이제 도심 속의 공단으로 변모를 하고 있으니까 대구시에서 산업단지 조성할 당시에 공해 배출 업종이나 특정하게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그 다음에 냄새 나는 악취 물질 업소, 이런 거를 입주가 불가능하도록 그 관리 기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이제 시설물에 나오는 폐수는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폐수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시설물 활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대구시하고 지금 2022년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좀 했었습니다. 공단에서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운영이 하루에 한 시설 용량 6만 톤에 하루 한 2만 8천 톤, 7천 톤 들어오면은 50%도 안 되는 유입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설 운영하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적정 수준이 한 85%의 수준의 물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시에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폐수가 못 들어오는 부분을 그 하수로 조금 저희들이 그 하수 연계체를 해가지고 시설의 효율을 올리자. 그 이제 건의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그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옆에 그 1일 52만 톤짜리 서부 하수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 서부 공공 하수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하루 처리 용량은 52만 톤인데 1일 들어오는 게 지금 평균 한 45만 톤에서 47만 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수기에는 9만 톤까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적정 처리 시설 운영이 되려면 85% 선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44만 톤만 하면은 그런 처리 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 시설 적정히 운영하고 남는 유량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 폐수 처리 시설에서 연계 처리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만 톤 정도를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달라. 그러면은 거기 하수 처리장 2만 톤이 배제되는 부분은 초기 우수 처리 시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지 않느냐, 여유 용량을 가지니까. 그래서 그걸 한 시하고 1년 정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공공시설공단과 우리하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결관로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 공사 한 1년 정도 했고요. 2023년도 11월 달에 하수를 한 2만 톤 정도 더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럼 처리시설 자체가 한 4만 8천 톤, 9천 톤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 처리시설도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유기물 오염도 높은 거하고 공장에 나오는 폐수하고 섞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처리 효율이 거의 한 20% 이상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 보내는 수질 자체도 훨씬 더 깨끗한 물로, 이제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제 느끼는 현장이죠, 상황이죠. 산업은 자꾸 바꿔가야 이 공단이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성서 산단 같은 경우는 1차 단지하고 2차 단지 일부는 재생산업 단지라 해가지고 공해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은 입주가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4차, 5차 이렇게 해가지고는 연구개발 특구, 가기부에서 지정한 연구개발 특구라 해가지고 거기에는 법인세라든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연구 개발을 위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 도심 산단이다 보니까 공해 배출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규제를 하고, 그리고 신산업 쪽으로 계속 변화를 시키려고 산업단지도 지구 단위별 그 계획을 합니다. 그 단위별 계획 속에 신산업을 이제 육성할 수 있도록 자꾸 변모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부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 성서공단에 계시는 대표자분들께 시대 정신에 맞는 이런 기업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근로자와
관리자가 상생하는 그런 기업으로 같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 상생하는 발전을 하도록 위해서 우리 공단에서는 미리재량적으로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편의시설도 더 보강하고 복지 정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입주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원활한 기업을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책 사업도 저희들이 더욱 발굴을 해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한 게 강화한 부분이 뭐냐면은 기업 지원 부분에 강화를 했습니다. 자금이라든지 구인 구직을 할 수 있는 인력, 그 다음 국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다 좀 신청이 쉽도록 원활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 저희들도 공단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른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희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입주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주변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공해 없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와 협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단에 좀 더 방문을 하셔가지고 입주 기업, 첨단화된 기업들도 한번 현장도 보시고 우리 공단에서 하는 기능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상생 협력하는 공단이 되도록 저희들을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